모두의 체형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취준생들이 어려워하는 우리나라 기업 직무 정보 알맞게 요리에 먹기 좋게 차려드립니다. 오늘은 분석 데스크 시간 마이멘토의 류수원 취업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분석 데스크 시간에는 오늘 어떤 주제로 취준생들에게 도움을 주실까요? 지난주에는 새마을금고였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새마을금고였죠. 네. 전국에 1,300개 새마을금고 각 개별 금고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새마을금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점은 총 한 3,200개, 3,300개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 금고가 한 두세 개 정도씩 지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새마을금고하고 가장 또 관계가 있는 곳이 새마을금고 중앙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마을금고 전국에 1,300개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지금 마침 최종 임원 면접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번 상반기 채용을 진행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오늘은 새마을금고와 함께 관계가 있는 우리 새마을금고 중앙회 쪽으로 가서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주요 업무가 어떤 게 있는지,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어떤 조직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지난 시간에 1,300개가 전국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새마을금고랑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조직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었거든요. 개괄적으로 이제 중앙회에 대해서 다뤄주세요. 예, 그러죠. 새마을금고가 전국에 1,300개 정도 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 60년대부터 이제 새마을금고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1973년도에 이제 설립이 됩니다. 그 1960년대 이제 각 전국의 새마을금고들이 비영리 법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비영리 법인으로 만들어지면서 우리 전국에 있는 새마을금고들을 전체적으로 좀 총괄하고 아우를 수 있는 관리해 줄 수 있는 중앙회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든 조직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인데 이 1973년도에 만들면서 이런 이제 각 전체 조합들이 중앙회를 만드는 이런 조직들이 우리나라에 신협중앙회라고 하는 곳이 있고 또 농협중앙회라고 하는 곳이 있죠. 또 수협중앙회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하고 또 성격은 동일하고 우리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전국에 있는 조직들을 조합들을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관리하는 이런 조직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서 이제 전국에 있는 금고들을 뭐 경영 지도부터 시작해서 검사하고 관리하고 리스크 관리, 자금 관리, 뭐 예금 대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나 어떤 관리 업무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는 조직이 새마을금고 중앙회고 뭐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은행연합회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저축은행 중앙회도 있고 이런 게 정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성격이 조금은 다르지만 어떤 관리한다라고 하는 차원이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있고 은행연합회나 이 금융투자협회 같은 경우에는 관리 감독을 한다는 차원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전국에 있는 새마을금고를 관리 감독 경영 지도하는 이런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곳이 새마을금고 중앙회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제 개괄적으로는 여러 새마을금고들을 관리 감독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그들의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은데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오늘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한 3가지, 뭐 많으면 4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중에 맨 첫 번째로 이제 한번 봐야 될 그 새마을금고 중앙의 어떤 좀 독특한 특징적인 업무 중에 하나가 전국에 있는 새마을금고 1,300개 금고에 대한 경영지도 검사 감독이라고 하는 그 업무가 있습니다. 이 업무를 먼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번 상반기에 지금 아까 임원 면접이 진행 중이라 그랬는데 이 임원 면접이 채용 중인 이번 상반기 채용의 채용 공고 한 부분을 먼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화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네요. 나오죠. 저게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일반직 신입 직원을 공공명 뽑는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담당 업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올 텐데요. 담당 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담당 업무 중에 일반직이라고 해놓고 제일 위에 이번 채용 공고를 보면 새마을금고 사업 지원 및 경영 지도 감독 검사에 관한 업무라고 하는 이 업무가
담당 업무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화면에 나오네요. 제일 위에 보면 새마을금고 사업 지원 및 경영 지도 검사 감독 검사에 대한 업무 요 부분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일반 우리 시중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뽑는 신입 직원, 신입 회원 채용하는 거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네. 그 보통 은행 같은 경우는 그냥 금융 일반 일반직 신입행원, 기업금융, 개인금융 이렇게 나눠서 뽑는데 네. 새마을금고 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경영지도, 감독, 검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업무가 뭘 하는 곳인가 하면 이 업무에 대해서 특히 이제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신입 직원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네. 전국에 금고 수가 1,300개고 지점까지 다 포함하면 3,000개가 넘으니까 예. 우리 시중은행 중에서 4대 금융지주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요까지요. 네. 국민은행 국민부터 하나까지요 4대 금융지주를 전국에 있는 지점을 다 합치면 4개 은행을 토탈해도 한 3,000개에서 3,500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전국에 있는 지점 수나 우리 4대 은행이 가지고 있는 전국에 퍼져 있는 지점 수나 그 숫자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새마을금고가 지점 수가 많다는 거죠. 네. 그 은행 4개를 묶어 놓은 정도의 지점 수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쪽 금고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 지점은 3,000개가 넘지만 이제 금고수는 1,300개라 그랬는데 예. 이 1,300개 금괴가 각각 자체적으로 이렇게 경영되고 운영되다 보니까 자체적인 사업자 등록으로 이제 법인으로 비영리 법인으로 이제 운영되다 보니까 조금씩 어떤 경영이라든가 어떤 여신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업무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 지역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이제 이 각 1,300개 개별 금고들에서 경영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직원 인사관리, 조직관리, 재무관리, 각종 재무지표 관리, 지켜야 할 비율이나 어떤 금융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비율들이 있는데 BIS 비율이라든가 네. 이런 비율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관리 지도를 해줘야 되는 이런 기능이 새마을금고 중앙에 있는데 이 부분을 하는 게 이제 경영 지도 업무고 특히 검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우리 새마을금고라 그러면 금융사고와 관련해가지고 좀 자주 또 땡땡 새마을금고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서 이제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에 대해서 뉴스에 가끔 나오는 적이 있는데 예. 이 전국에 1,300개 금고, 3,200개 지점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통제하고 검사하고 특히 대출 업무를 수행하고 예금 업무를 수행하는데 감독하는 이 업무가 상당히 좀 미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사 감독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는 특히 지금 많이 사회적으로 눈길도 받고 그렇게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특히 검사 감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신입 직원 뽑을 때 좀 많이 채용을 하고 있어서 우리 신입 지원자분들이 특히 이 경영지도 그다음에 검사 감독 이쪽 부분으로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이쪽 인원을 좀 늘리기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새마을금고 중앙회 일반직은 다른 행원들과 약간 다르게 경영지도, 감독, 검사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게 되고 예. 또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고 짚어주셨고요. 예. 4대 은행을 합친 것만큼 지점수가 많다고 또 짚어주셨어요. 아무래도 좀 지점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다른 은행들보다는 제가 뉴스에서 들었을 때 새마을금고 관련해서 금융사고된 보도 내용을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지점수가 많다 보니까 또 이런 일들도 생기는 걸까요? 맞습니다. 지점수만 많다고 해서 금융사고가 생기지는 않을 거고요. 네. 지점수가 많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관리 감독을 하는 인원도 충분히 많다면 금융사고는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전국에 있는 1,300개 새마을금고는 자체적으로 채용을 합니다. 네. 자체적으로 이제 각 개별 금고에서 채용을 하는데 그걸 이제 채용 공고는 중앙에서 대신 내주는데요. 각 자체적으로 이제 채용을 하고 난 다음에 시중 은행들이 하는 지금 일반 은행들이 하는 신입행원 연수라고 하는 공통 과정이 없습니다. 각 개별 금고에서 이제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그냥 바로 OJT를 시켜서 업무를 시키다 보니까 사전에 좀 교육적인 부분, 직원에 대한 교육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냐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금융사고 이런 부분이 좀 자주 나오는 이유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각 1,300개 새마을금고로 검사를 나가는데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이 검사 인력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검사 인력 자체가 지금 현재는 약 140, 150명 정도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이제
직원을 두고 있고 이 140명, 150명이 이제 1,300개 금고 3,300개의 지점에 그냥 1년 내도록 나가도 한 개 지점에서 그 다음 검사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A 지점, A 금고에서 전국의 1,300개 금고 중에 A 금고에서 이번에 우리 검사 한 번 나왔다라고 하면 그 다음 검사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1년, 2년이 걸리니까 1년, 2년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 어떤 그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그 사이에 금융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좀 높아지는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겨서 뭐 우리 행정안전부나 뭐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정부 조직에서도 금융감독 당국에서도 새마을금고 중앙에다가 특히 검사 인력을 좀 더 보충하라라고 이렇게 주문을 많이 하고 있고, 네. 뭐 이 검사와 관련해 가지고 좀 전국의 1,300개 금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지금 새마을금고 중앙에서 상당히 뭐 큰 따끈따끈한 이슈가 되어 있는 그런 이슈라서 새마을금고 중앙에는 특히 검사인은 이 부분을 제가 아까 140, 150명 정도 네. 이렇게 되고 그 직원이 두고 있다 그랬는데 한 3,300개 지점이 되면 140, 150명이 거의 한 명당 20개 지점을 담당해야 되는 이런 비율이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꽤나 많은데요? 그렇죠. 예. 보통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 검사 인력 한 명당 검사를 담당할 수 있는 지점 수가 10개 내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새마을금고 중앙에는 전국의 새마을금고를 검사할 수 있도록 이 인력을 더 추가 확충시키는데 계속 앞으로 당분간 한 몇 년 동안은 계속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뭐 계략적인 결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와, 임원 면접 가시는 분들은 오늘 이 정보를 참고하시면 정말 꿀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요. 이 일반직 업무 외에도 좀 특별한 업무나 우리가 알아둬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업무가 이제 예금자 보호 제도라고 하는 건데요. 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 네. 새마을금고 각 전국에 이제 1,300개 새마을금고에 우리가 예금을 하면 예금자 보호라고 하는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새마을금고요? 예. 은행은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체국은 뭐 국가가 전액 보장합니다. 이런 광고도 봤던 것 같고요. 새마을금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쌤? 새마을금고도 보장이 됩니다. 새마을금고도 우리 전국의 금융기관들은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금융기관들은 모두 예금을 받는 금융기관들은 예금자 보호가 다 되는데요. 새마을금고도 되고 신협도 되고 뭐 우체국도 되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체국은 전액 보장이라고 하는 이게 우체국의 특징이고 새마을금고, 신협, 뭐 산림조합이든 수협이든 다 예금자 보호는 되는데 우리 은행 그 한국은행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중앙은행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은행의 은행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은행의 은행인 이유는 각 시중은행들이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런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에 예금과 대출을 합니다. 한국은행에 예금을 하고 또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우리가 신한은행으로부터 신한은행에 예금을 하고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처럼 각 은행들은 한국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고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은행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은행의 은행 역할을 하는 게 한국은행인데 은행의 보험회사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예금보험공사입니다. 이름 그대로 예금보험공사일까요? 네, 그렇죠. 이 은행들이 보험을 드는 겁니다. 이 예금보험공사에. 그래서 은행의 보험회사 역할을 하는 곳이 예금보험공사인데 은행들이 이제 각 보험료를 내고 만약에 내가 문제가 되면 우리 고객들에게 5천만 원씩 지급해주라라고 하는 이 이제 약정으로 보험을 드는데. 각 전국에 있는 1,300개 새마을금고들은 예금보험공사에다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예금보험을 드는 게 아니고 새마을금고 중앙회에다가 돈을 예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은행들의 예금보험공사 같은 역할, 은행들의 예금보험공사 같은 역할을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전국의 1,300개 금고들에 대해서 예금보험공사 같은 그런 예금자 보호 기능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1,300개 새마을금고들은 전부 다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본인 개별 금고들의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새마을금고 중앙에다가 일정 금액씩 예치를 시켜 놓아야만 하는 이런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새마을금고 중앙에는 각 전국의 1,300개 새마을금고로부터
한국은행 같은 기능도 하고요. 네. 한국은행 같은 기능도 하고 예금보험공사 같은 기능도 하고 뭐 검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같은 기능도 하고 그래서 새마을금고 중앙에는 이런 우리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은행들로부터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공적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관, 이런 기능들을 전국의 1,300개 새마을금고로부터 다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한 곳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입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중앙에 들어가면 뭐 예금자 보호 기능에 대해서 그 예금보험공사 같은 그런 업무도 배울 수 있고 금융감독원 같은 기능도 배울 수 있고 한국은행 기능 같은 것도 배울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 취준생들에게는 상당히 업무 노하우를 키우는 그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곳이 우리 새마을금고 중앙입니다. 와, 중앙회가 이런 매력 포인트가 있는지 전 처음 알았어요. 상당히 좋은 곳이죠. 한국은행 같은 역할도 하고 예금보험공사 같은 역할도 하고 금융감독원 같은 역할도 하는 중앙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고 하니까 이제 안심하고 돈 맡겨도 괜찮겠네요. 네, 안심하고 맡기셔도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 그 중앙회가 역할이 이렇게 있는 걸 알았는데 이렇게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들이 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신협 같은 경우도 전국의 신협들이 신협중앙회에다가 이렇게 예치를 시켜놓으면 신협중앙회가 예금자 보호를 해주고 전국의 각 지역 농협들, 단위 농협들은 전국에 한 800개, 900개가 있는데 이곳들은 농협중앙회에다가 또 예치를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신협, 그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새마을금고, 그다음에 전국의 지역농협 이런 곳들은 우리 예금보험공사로 다이렉트로 예금보험을 드는 게 아니라 각 중앙회에다가 보험회사의 역할을 맡겨놓고 각 중앙회로 예치금을 예치시켜놓고 각 지역의 그 예금주들의 예금액을 5천만 원까지 보호해주는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좀 특수한 그런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은 전부 다 우리 일반적으로 상호금융기관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곳들입니다. 또 더불어서 이제 우체국은 전액 예금자 보호를 해주신다고 국가에서. 맞습니다. 아까 우리 MC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체국은 전액 그 예금의 국가에서 이제 다 100%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특히 금융위기 같은 그 IMF라든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 우리 국민들이 은행을 잘 믿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우체국으로 예금이 확 쏠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그리고 여러 가지 중앙회와 우체국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실 업무가 있으실까요? 네, 한 가지 뭐 조금 더 알아볼 게 있다면 공제 업무라고 하는 건데요. 공제 사업이라고 하는데 새마을금고 1,300개 개별금고로 취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새마을금고 중앙회로 취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공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 1960년대부터 각 금고에서 공제 업무가 만들어질 때는 이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끼리끼리 뭐 길동의 아빠, 철수 아빠 이렇게 서로 돕자라는 차원에서 상부상조 정신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그 공제 사업인데 지금은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냐면 이게 완전히 보험 같은 그 상품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 상품이요? 그래서 새마을금고를 거래하는 분들이 새마을금고 가면 공제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보험 가입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에서 보험 상품을 파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법적 용어로는 유사보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새마을금고가 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게 아니고 공제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각 개별 금고에서 이제 공제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공제를 든다라는 거는 이제 각 새마을금고로 공제료가 입금이 된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보험료가 입금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각 새마을금고, 전국의 1,300개 새마을금고에서는 이 공제료, 보험료를 전부 다 중앙회로 다시 보냅니다. 중앙으로 보내면 중앙에서 이 돈이 엄청난 돈이 이제 쌓이게 됩니다. 전국에 1,300개에서 들어오는 돈이. 이 보험료, 그러니까 공제료를 가지고 중앙에서는 이거 가지고 주식 투자도 하고 또 뭐 부동산 투자도 하고 채권 투자도 하면서 자금을 운용해서 다시 이제 그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새마을금고 중앙에서 공제사업, 자산 운용, 자금 운용 파트에 근무하면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이런 업무가 이제 새마을금고 중앙에서는 공제 사업이라고 하고 새마을금고 중앙에 취업하실 분들은 공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꼭 알고 이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앙회에서 유사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제사업도 펼치는지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그렇습니까? 오늘 전국의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 중앙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이멘토의 류수환 취업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